자, 74페이지 보시면 뭐에 관한 설명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물질의 규칙성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질이 왜 생겼는지 배워요. 빅뱅에서. 그 다음에 각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배웠어요. 이해갔죠? 그럼 이제는 왜 화학결합하는지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게 처음 시작하는 게 화학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은 뭐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왜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학결합이란 뭐뭐를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할 거냐면 금속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다른 결합들이 있어요. 뭐 수소결합이라든가 배위결합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결합은 결합인데 화학결합이 아니라 어떠한 인력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배위결합은 공유결합의 일종을 배위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또는 알고 있는 화학결합이라는 건 금속, 이온, 공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금속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금속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결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속결합은 금속 플러스 금속인 거지. 이온결합은 주로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에요. 왜냐면 가끔 정말 몇 개 안 되는데 비금속인데 양이온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원소로는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지만 정확하게 이온 결합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금속, 비금속을 왜 배웠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배우려면 우리가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그 어떤 원소가 금속인지 어떤 원소가 비금속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건 되게 웃기게도 얘네들에 관해서 나올 것 같은데 비활성 기체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비활성 기체에 관한 설명. 앞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배웠냐면 그냥 화학적 활성이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귀족 기체다. 아무 짓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이 비활성 기체의 특징은 뭐냐면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다? 8개이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이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배웠죠? 몇 개? 빵이다. 네, 0개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화학적 활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빵이라는 거지. 빵. 되셨나요? 됐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최외각 전자수가 8개가 아닌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주기 원소. 네, 헬륨은 바깥에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만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이제 보호의 전자껍질에 의한 전자배치 배웠으니까 아는데 주양자수 1인 K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자를 다 채웠으니까 어떻게? 전자가 2개이지만 뭐라고요? 다 채웠으니까 비활성 기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최외각 전자수 8개를 맞춰서 안정하게 되는 원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옥텟 규칙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의미한다? 옥텟 규칙이란 바깥에 최외각의 전자를 다 채워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진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헬륨은 전자가 2개인데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 이해갔죠?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결국 뭐야? 안정한 전자 배치다. 이렇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화학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화학 결합은 왜 하는 걸까요? 저렇게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모양이 나와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자, 헬륨은 최외곽에 전자가 2개이지만 어찌됐건 그 전자 껍질을 완전히 채운 거예요. 네온은 8개, 아르곤도 8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 껍질을 완전히 채운 거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가요? 얘네들의 특징이 화학적 활성이 없다는 거거든? 화학적 활성이 없다. 즉, 화학적 활성이 없는 물질이 필요할 때 써요. 이해하셨죠? 자, 대표적으로 헬륨은 우리가 에드벌룬에 쓰거든? 에드벌룬. 에드벌룬이 뭐예요? 광고 풍선. 그렇죠. 광고 풍선. 광고용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비행선. 이런 데 써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수소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터집니다. 화학적 활성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화학적 활성은 없는데 가벼운 물질. 그래야 공기 중에 뜨겠죠? 그래서 헬륨을 쓰게 됩니다. 놀이공원 가서 그 헬륨 풍선 같은 거 사달라고 해봤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사가지고 헬륨 쪽 들여마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지? 그런 장난도 하잖아. 헬륨 마시면 그렇게 소리가 그렇게 나요. 강민아,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온이에요. 네온. 저거는 이제 저런 경우는 얄밉다가 아니라 못됐다죠. 예. 자, 네온은 어디 쓰이냐면 네온사인 같은 데 쓰여요. 자, 1년 내내 켜놓을 거잖아. 근데 만약에 화학적 활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쵸. 그래서 반응을 해버리면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온사인을 씁니다. 물론, 특별한 색깔을 띠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특별한 색깔을 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아르곤. 아르곤 우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형광등의 충전기체라고 그랬죠? 형광등 충전기체로 씁니다. 선생님, 네온을 그 형광등에 쓰면 어떨까요? 아유, 그러면 눈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다가 또 네온은 비싸요. 아르곤은 공기 중에 충분히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화학결합의 원리. 자,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활성 기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되게 안정해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은 왜 할까요? 화학결합은 왜 할까요? 결국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네, 서술형 잘 나와요. 자, 거기 체크하시면 원소가 화학결합을 하는 까닭.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뭐와 같은 전자 배치? 이 말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채점 안 해줄 거예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결합한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확인 예제 복습할 때 안 쓰시고 꼭 숙제할 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시지 말고. 땡민 씨. 알겠죠? 그렇지. 확인 예제는 오늘 푼다. 숙제는 3일 안에 한다. 모르는 건 별표쳐 온다. 찍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숙제 기본이에요, 그거. 자, 이제 넘어갑니다. 76페이지.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 첫 번째. 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 그러면 무슨 결합일까요? 이런 얘기야. 자, 무슨 결합은 주로 금속인 양이온과 비금속인 음이온의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였음. 자, 뭘까요? 네, 이온끼리 결합하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이런 얘기예요. 거기 써 있지 않죠? 네, 필기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76페이지. 아시겠죠? 네. 이게 PDF로 바꾸면서 그렇게 가끔씩 날라갔어요. 그죠? 제목이. 몇 군데 있죠? 이게 워낙에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런 거 배울 거예요. LIF 뭐 이런 거 배울게요. LIF에 관한 설명. LIF는
플루오린화, 리튬 이렇게 될 건데 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입니다. 원자 번호 3번 리튬.